안녕하세요. 네이버 카페 개미들이 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제야고수 김사부입니다. 시장 흐름, 지금은 미증시의 방향성이 중요한데요. 최근 미증시의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밸류가 비싸서 진작에 조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경기가 침체는 아니고 둔화는 되는데 원체 견고하고 글로벌 자금도 여전히 쏠리고 있고 또 성장하는 유일한 국가라서 그동안 조정을 받고 싶어도 쉽게 받을 수가 없는, 즉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아이였는데요. 관세를 핑계로 울고 싶은 아이 뺨을 때리면서 조정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된다 했습니다. 이 점을 반드시 알고 가셔야지 경기 침체니 대공황이니 이런 뭐 같은 소리에 혹하면 빠질 때 그먹고 손절하고 매도하고 도망가다가 소중한 자산 길바닥에 버리는 짓을 하게 된다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나스닥을 기준으로 200일선을 생명선으로 보시고 지지하고 반등이 나오고 버티는지만 체크하고 가면 된다 했습니다. 또 S&P 500도 200일선이 코앞이라서 지지라인이 다가오고 있고요. 이에 우려 연동이 되면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 또 섹터 종목별로도 관세 노이즈에 노출이 되면서 등락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과 본질을 알고 매수해야 할 것과 매도와 조심해야 할 것을 반드시 구분하고 가셔야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2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50.8로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는 중국 경기가 찬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는 여전히 중국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나 증시에는 긍정적임을 아셔야 합니다. 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이런 핵심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해서 일시는 길게는 나스닥이나 S&P 500이나 200일선을 지지하고 박스권을 그리는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단기는 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좋고 길게는 후자의 경우도 나올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가는 자세가 필요함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그동안 줄곧 당겨했던 절호의 기회이기에 이때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라고 했었죠? 마지막 한 발을 위해서 반드시 일정 수준의 현금은 확보하고 가야 한다라고 지겹게 강조되었습니다. 잊으신 건 아니겠죠? 일시도 관세 노이즈로 등락 변동성이 나오고는 있지만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마당의 상대국인 중국은 저렇게 잘 버티고 견고한데 먼저 나다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봅니다. 해서 단기는 미증시도 단기는 좀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더라도 조정이 나올수록 반등 영역에 진입을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요. 우려 역시 2500피아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만에 하나 2400 투여가 온다면 이는 절대적인 절호의 기회임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아래 코스피 나스닥 S&P 500 엔비디아 차트를 보시고 향후 흐름을 이해하십시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코스피 일봉 위 그림을 잘 보시고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차트 설명이니까요. 보시면 굵은 녹색 선이 61선인데요. 고개를 들고 있죠. 이게 한 번처럼 이중 바닥을 그릴 것이냐 두 번처럼 N자형으로 갈 것이냐를 보시면 됩니다. 단기는 변동성이 나오고 큰 흐름이지만 이런 큰 흐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61선을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돈과 시간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겁니다. 이런 걸 알아야 변동성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저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하락 N자형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건 미증시가 개박살이 나야 하고 또 우리는 2500피튼 PBR 기준으로 0.9하기에 싸기의 우상향을 봐야 하는 겁니다. 또 돈은 계속 걸고 있어 PBR은 올라가는 거고 이 얘기는 지수의 저점이 올라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수는 위로 간다 저점이다. 그냥 막연하게 떠드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나스닥 일봉 선을 보시면 확장 파동에서 움직이는 걸 알 수가 있고 동그라미 부분에서는 반등 영역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일단은 한 번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겠고요. 두 번의 가능성도 나중의 일인데 이렇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항상 열어두고 간다 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S&P 500 일봉 구름 검은색이 200일선이고요. 이놈도 위 동그라미를 보시면 200일선 아래서 사면 무조건 수익이 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도 200일선 아래로 혹시나 내려오면 분할 매수를 해서 사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일시는 나닥이나 다우나 이렇게 쉽게 이해하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한 수출 어디까지 빠질지 뭐 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물론 이상 징후가 있어 좀 이상하다 싶을 땐 시장에서 반드시 신호를 줄 것인데 이걸 잘 캐치해서 어쯤에서 사면 되겠다 라고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엔비디아 일봉 하락 채널 속에서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서 고점도 다 잡아 드렸는데요. 하락 채널 하단부에 거의 다 와가죠. 그럼 반등 영역이란 얘기죠. 물론 아직은 월봉에서 보면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볼 일이고요. 단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성장은 여전히 막강해서 실적도 좋지만 다만 성장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걸로는 당장에 골로 가지는 않습니다. 종목별 섹터 흐름 오른 위 차트가 중요하니 반드시 잘 참고하십시오. 지수가 변동을 보일 때는 섹터 종목보다는 지수 흐름이 우선이죠. 그리고 지금처럼 글로벌 정세나 관세 노이즈 변동을 보일 때는 더욱더 지수 흐름과 안정이 우선입니다. 해서 계속해서 차트를 통해서 흐름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숲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나무를 봐야 한다는 건 명심하시고 대응하셔야 함을 아십시오. 섹터 종목도 사실 매일 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서 크게 해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올처럼 미우 정상회담 여파로 방산주가 강세가 나오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관세 보복으로 강한 업체들이 일부 급등이 나오고요. 조선주도 그렇고요. 이렇게 소수의 돌발 이슈에 의한 돌발 시세를 빼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조선, 방산, 전력, 원전, 로봇은 매수 관점이 아니고 공매도를 조심해야 하는 1순위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수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는 와중에도 알짜배기들은 지 갈 길을 꾸준하게 간다고 했죠. 이들의 선두가 바로 지겹게 강도들인 음식료고요. 또 바닥권 시세인 내수들도 여전히 견고하고요. 또 이번만큼은 해제 가능성이 높은 한한령 관련주고요. 종목들은 다 알려드렸으니 잘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강하지는 않지만 삼전이 견고하고 또 소부장에선 삼성형 반도체주들이 견고하고요. 금융에서는 증권주들이 견고하고요. 또 화장품주들도 종목별 차별화가 있지만 견고하고요. 쿠닥에서는 2차 전지주가 기세 좋게 가보려고 했는데 에코폴비엠이 양아치 짓을 하는 바람에 신뢰를 잃고 다른 섹터 종목의 수급 쏠림에 희생양이 되고 있는데 이놈들은 다시 우상향은 할 것이지만 시간이 걸릴 수가 있고 또 기존의 기대감에서는 모멘텀이 상실했기에 물타기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보유한 것만 가져가서 반등시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한 뒤에 추이를 다시 살펴보고 대응하는 게 정석임을 아시면 됩니다. 잘 나갔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대주전자재료, 금양 등 포스코 계열까지 한 방에 죄다 두드려 맞고 있죠. 원흉은 에코포비엠이다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와중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알래스카 시추 수혜로 강한데요. 이놈은 조정 시에는 잘 노려봐도 될 듯해 보이고요. 바이오 플랫폼이 2차 전지가 같다면 반대급부로 금액 변동성이 나왔을 건데 코락 지수를 지탱해야 하기에 수급이 유입되고 견고하죠. 알테오젠, 니카켄바이오, 보로노이, ABL 바이오만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다만 철저하게 단타, 투아타로만 대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2차 전지가 이렇게 되었기에 향후 좀 더 위로 갈 여력은 있지만 여전히 단타, 투아타로만 대응해야 한다는 것 아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장 좀 오른다고 흥분해서 몰빵, 한방 매수, 추격 매수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또 언제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가야 한다고 했고요. 앞으로도 장이 우상향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전략으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동이 나와서 정신 못 차리고 후회하고 하다가 하루 장이 오르면 금세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격노화되고 불나방이 되죠. 이렇게 한두 번만 당해도 계좌가 박살이 나고 작살이 나는 변동성 장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똑같이 펼쳐질 것이고 변함없을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상향을 하더라도 순탄하게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이거 사서 좀 먹고 저거 사서 좀 먹고 해서 수익이 났다 싶어도 이런 변동성에 한번 당하면 버거 다 까먹고 계좌가 도랑타불이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또 큰 손실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해서 중심을 잡아주고 묵직하게 수익을 내줄 종목으로 길게 가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면서 가야만 이런 변동성에 손해가 좀 나더라도 계좌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가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종목으로 승부 보려 하면 안 되고 결국에 계좌를 불려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안 그럼 결국엔 모래시계 계좌가 되거나 한 방에 골로 간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반드시 깨달으셨으면 하고요. 이게 결국엔 이 바닥에서 승패를 가르는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전략과 추천주 바꾼 지옥 불구덩이 임을 아시고 잘 따라서 하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